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드신 이 견과류 한 줌, 지금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건강을 위해 먹는 이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3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붓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하나씩 따라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시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핵심은 콩팥의 속도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새 것처럼 빠르고 깨끗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방식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같은 양, 같은 음식, 같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이미 예전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필터는 낡았는데 들어오는 양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과 미네랄이 많은 음식은 콩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수기에 흙탕물을 계속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결국 필터가 버티지 못합니다. 여기서 콩팥의 과부하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좁아집니다. 콩팥과 뇌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 의존하는 기관입니다. 이 혈관이 약해지면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뇌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면 먼저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조절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속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조금 덜 마시거나 짠 음식을 먹어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 기름진 간식을 계속 먹게 되면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됩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직접적인 통증 대신 간접적인 신호로 알려줍니다. 밤에 소변이 잦아지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다리가 붓고 피로가 계속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콩팥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해바라기 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무심코 계속 드시는 간식입니다. 고소하고 부담이 없어서 자주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게 쌓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옥살산은 콩팥 안에서 작은 결정처럼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결석이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다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결석은 단순한 통증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영향이 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를 매일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는 옥살산이 더 쉽게 쌓입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찌꺼기가 더 빨리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줌, 2줌 이상 드신다면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호박씨입니다. 이건 더 헷갈리는 견과류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호박씨에는 칼륨과 인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래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이걸 제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건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부분의 분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드시고 술자리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명절 선물로도 흔하게 접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함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땅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과류와는 조금 다릅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콩류에 더 가깝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문제가 됩니다. 이 독소는 아플라톡신이라고 불리는데 몸에 들어오면 간과 콩팥 모두에 부담을 주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이 먼저 해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다시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즉, 간과 콩팥이 동시에 일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콩팥은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땅콩 대부분은 소금에 절이거나 기름에 볶은 상태입니다. 이때 나트륨과 산화된 기름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는 경우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땅콩의 소금은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습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밤새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밤에 소변이 잦아지고 몸이 붓고 피로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견과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자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함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이 말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에서는 인슐린이 급히 분비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인슐린 기능이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콩팥의 작은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슈넛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후 졸림, 집중력 저하, 피로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드시는 분들은 이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선택됩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전체 열량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젊고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이 지방이 몸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지방은 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콩팥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밤에 소변 횟수가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가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간식일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견과류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기준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콩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과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이건 양보다 딱 한 알이 중요한 견과류입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생기는 녹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특히 콩팥과 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은 부족해지기 쉬운 편입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한 알만으로도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너트는 반드시 하루 한 알, 이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뇌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뇌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입니다. 이 신호가 잘 전달되려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호두는 이 과정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콩팥과 뇌를 동시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호두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반쪽 6,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양을 늘리는 실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이건 특히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중요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작은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캐슈넛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캐슈넛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아몬드는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몸은 계속 피곤해지고 콩팥과 뇌 모두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졸림, 피로,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납니다. 아몬드는 이런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 몸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몬드는 하루 10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건 특히 장과 관련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을 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이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잠들기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하루 15에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드셨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견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지막 실수를 하십니다. 좋은 견과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다시 콩팥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견과류 한 줌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견과류만 드시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오전 내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견과류입니다. 조금 짭짤하거나 달콤한 맛 때문에 무심코 계속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당분은 몸의 수분을 잡아두고 혈압을 올리고 콩팥을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결국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고소해서 먹다 보면 양을 가늠하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 봉지를 그대로 드시거나 계속 집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먹은 양만큼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과부하가 쌓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하루 먹을 양을 따로 덜어놓는 것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한 알, 호두는 반쪽 기준 6, 7개, 아몬드는 10에서 15알, 피스타치오는 15에서 20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오래 보관한 견과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콩팥과 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개봉 후 30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내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졌거나 당뇨, 야간 소변, 다리 부종이 있다면 모든 견과류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견과류는 5가지입니다.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각각 다른 이유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견과류는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종류보다 방법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방법만 지키셔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다리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원래 기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바꾸는 간식 하나가 내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견과류,
오늘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종류, 양, 먹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점검하셔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